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5장에서 객체 배열, 그죠? 예, 객체 배열과 벡터, 그죠? 벡터는 동적 할당이 가능한, 즉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벡터에 대해서 많은 실습을 했고, 그 벡터에 대해서 동적으로 이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정적이지 않고 동적으로 여러 가지 타입들, 다양한 타입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STL 그래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어레이 클래스는 어 단순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레이 클래스는 우리가 배열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편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는 어레이 클래스 즉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주는 거였고, 역시 어레이 클래스도 동적 할당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6장 중급 6장입니다. 그죠? 6장인데 이제 배울 게 바로 포인터와 동적 객체 생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C 언어를 공부하시 앞에서 포인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인터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앞에서 포인터가 좀 이해가 안 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번 장을 통해서 포인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C 언어를 공부를 해도 포인터가 가장 어렵긴 해요. 그런데 C 언어의 꽃을 우리는 부르자면 포인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의 내용을 모두 통째로 포함하고 있는 언어가 바로 C++예요. 그리고 아울러 포인터하고 동적 객체, 이제 여기서 비로소 U가 나옵니다. U라는 동적 할당 연산자가 나오는데, 이 포인터가 그냥 일반적인 변수, 배열, 뭐 구조체, 뭐 이런 것들만 가리킨다면, 주소를 가르치고 있다면, 포인터라는 것은 포인터 이렇게 돼가지고 포인터라는 것은 가르치는 ER이 붙어서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죠. 놈자자를 써서, 그죠? 가르치는 곳, 가르치는 자, 뭐 이런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포인터는 무조건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2017 버전, 2019 버전까지도 4바이트였어요. 원래 이 포인터는 8바이트를 가져야 돼요. 원래는 실질적으로. 근데 포인터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그거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운영 체제가 64비트냐, 그리고 또 뭐 어떠한 언어를 쓰는데 그 컴파일러가 64비트 형태냐, 그리고 한 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거 놔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컴파일러 자체가 64비트를 지원을 하는 것도 있었고 안 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C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예전에 쓰던 그런 것들 컴파일러를 쓰게 되면 4바이트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2022 버전부터는 이제 이 64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메모리 쪽인가? CPU입니다. CPU, 그래, 맞다. CPU가 처리하는 프로세싱 방법이 이제 또 그래서 64비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64비트는 됐는데, 이거는 2019년, 뭐 2020년, 2020년 1년 초반 뭐 그때까지만 해도 릴리즈 되기 전까지는 64비트 체제를 어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2022 버전을 확인을 하니 컴파일러가 이제 포인터도 컴파일러가 64가 돼서 각각 64가 돼, 3개가 다 64가 떨어져야 포인터가 8바이트가 된 거죠. 88에 64잖아요. 64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터는 8바이트 자체적으로 8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이놈은 정수값을 저장을 하고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오로지 뭐다? 주소로만 저장할 수 있어요. 주소만. 주소. 어드레스. 제가 메모리 많이 그려드렸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메모리가 있으면 포인터가 있으면 이 포인터가 변수 여기에 어딘가에 삐짓고 들어가서 여기에 시작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주소만 가지는 놈이 포인터였죠. 그죠? 예. 아울러 동적 객체 생성을 같이 연결을 지어 놓은 파트를 이렇게 연결 지어 놓은 이유는 포인터는 그냥 일반적인 변수나 어레이를 지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 포인터를 우리가 C 언어의 꽃이라고 하냐면 바로 동적 메모리 할당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포인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동적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한다. 라는 것은 이제 비로소 이렇게 스택이 이렇게 있고 힙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메모리를 우리가 할당을 해서 그죠? 할당을 해서 필요할 때 이거는 런타임 시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왜냐하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램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장 장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적 메모리를 주소를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 이거를 다 할당을 해서 썼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가리키는 놈이 없어요. 메모리 접근을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포인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할당을 했는데 접근을 못한다면 이거는 아주 쓸모없는 메모리 낭비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해놓고 포인터를 통해서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기도 하고 읽어오기도 하고 수정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를 할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공간이 만약에 반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돼도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으면 납기내에 책을 갖다 줘야 다른 사람들도 읽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반납을 안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도 소멸자가 있듯이 이 포인터를 통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 즉 동적 객체를 생성을 했다면 다 사용했다면 우리는 반납을 명시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일반적인 메모리 형태로 돌아가면서 다른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면 거기에서도 포인터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적 메모리에는 포인터가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포인터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를 가르치는 포인터가 있어야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그죠? 메모리도 절약하고 할 거, 기능을 다 수행할 것이며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포인터가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이 바로 동적 메모리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드웨어도 프로그램 포인터를 잘 쓰면 램이라든지 아니면 칩셋이나 뭐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안에도 전부 다 조그만한 이런 메모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 이런 메모리들을 잘 활용을 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단가도 상품 단가도 낮출 수 있죠. 메모리 단가. 프로그램을 너무 잘 짜서 동적 메모리를 잘 이용을 해서 이제 메모리를 8기가를 예를 들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4기가로 해도 충분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회사적인 입장에서도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가성비가 좋은 잘 팔리는 상품이 되겠죠. 가격도 싸고 그리고 단가가 낮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같은 기능을 해도 금전적으로 싸다면 가성비 좋은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소비자의 심리죠. 그죠?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메모리 관리를 잘한다면 이렇게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그죠? 이해됩니까? 예.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포인터와 동적 객체 생성을 아주 밀도 높은 관계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이제 시작을 하죠. 자, 포인터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포인터. 자, 포인트 점인데 여기에 ER이 붙어서 가르키는 자, 가르키는 놈. 맞죠? 예. 자, 컴퓨터 메모리는 여러 개의 바이트로 구성이 된다라는 뜻은 데이터의 저장의 최소 공간이 바이트 단위죠. 1바이트는 다 아시죠? 1바이트는 8비트죠. 그죠? 8비트.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비트. 그리고 1024, 1024, 1024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메가바이트, 아니 킬로바이트, 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세요. 8비트, 즉 1바이트가 1024개가 보이면 1바이트는 뭐예요? 이거는 1킬로바이트, 1킬로바이트가 돼요. 킬로바이트가 돼요. 그리고 1024 킬로바이트가 모이면 이거는 1메가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1024 메가바이트가 모이면 1기가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1024 뭡니까? 기가바이트가 모이면 우리가 요즘에 사용을 하는 상용화가 되어 있는 1테라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1024 테라바이트가 모이면 아직까지 우리 현재 2022년 4월달 시점에서는 아직 상용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은 하고 있어요. 뭐 각 기관에서 슈퍼컴퓨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1 페타바이트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전에 초급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이렇게 짚어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바이트는 0부터 시작하는 주소가 붙어져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메모리 주소는 16진수로 가급적 나타냅니다. 때때로 10진수의 형태로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10진수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용자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한테 좀 편리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번지를 16진수는 앞에 접두어로 0x가 붙고요. 8진수는 0이 붙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x로 붙어가지고 16진수로 원래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메모리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0, 0,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표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퍼센트 스캔 프린트F에서 우리가 퍼센트 %P 형태로 나타내면 이게 이제 포인터가 들고 있는 실제 주소 값이 출력이 되는 거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주소가 붙어져 있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변수는 컴퓨터 메모리에 이름을 붙여서 그죠? 이름을 붙여서 참조하는 것이죠. 그죠? 예. 할당을 받아서 우리가 변수명을 가지고 이제 출력도 할 수 있고 대입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즉 변수명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대입 연산자나 사용자 입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 메모리 공간에다가 우리가 값을 저장을 하고 변수명을 식별자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머가 특별히 컴퓨터 메모리의 주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프로그래머라면 궁금한 사항이 많아야 돼요. 그죠? 네, 아무튼 그리고 이 객체를 생성했을 때도 이게 같은 객체인지 틀린 객체인지 이거는 주소를 찍어봐야 일단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꼴 연산자를 우리가 연산자 중복 정의를 통해서 해놓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서로 다른 객체입니다라고 우리가 해놓으면 되는데 스트링에 이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해놓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라면 메모리 주소 값을 보고 틀린 객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발자다운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메모리가 필요하면 변수를 생성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램을 좀 옛날 램이네요. 그죠? 요즘에 동상 이게 세 개로 되어 있지 두 개가 구멍이 뚫혀져 있지 않나요? 뭐 아무튼 이러한 램입니다. 이건 램 임시 기억 장치 랜덤 액세스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죠. 그죠? 전원을 끄게 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메모리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장치 드라이버나 우리가 어떠한 요즘에는 PNP라고 하죠. PNP 플러그 인 PNP 기능이 플러그 인 플레이 맞지 싶은데 맞을 거예요. 예. PNP는 우리가 어떠한 USB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그 장치를 인식하잖아요. 그 장치를 인식하는데 OS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장치라면 인식하고 있는 장치라면 그냥 꼽아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게 PNP 기능이에요. 이거 플러그 앤 플레이 맞지 싶은데 PNP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장치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카드를 뭐 엔비디아사나 뭐 이런
뭐 엠텍이나 이런 회사에서 우리가 사서 해상도를 높이고 게임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치, 그래픽 카드, 또 혹은 프린터 이런 것들은 드라이버들이 다 있어요. 그죠? 드라이버가 바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깔면 이제 컴퓨터에서 그 드라이버를 인식을 해서 그 장비, 물려있는 장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장치 드라이버가 그걸 의미를 하고요.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장치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에서는 메모리 주소를 참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발생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지을 거잖아요. 근데 주소도 몰라. 그러면 해제도 못 시켜. 반납도 못 시켜. 그러면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때 포인터가 사용이 된다. 포인터는 말씀드린 바대로 가리킨다라는 뜻의 동사에 er를 붙인 것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가리키는 변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터도 아시다시피 포인터도 변수가 있고 포인터 상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열명은 제가 주소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거는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소가 할당이 되면 그게 배열명은 다른 배열이나 다른 배열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이놈은 이 주소를 가졌다가 또 이 주소를 가졌다가 또 이 주소를 가졌다가 참조를 달리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포인터에는 메모리에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편리하게 이제 1460, 1461, 1462 그런데 포인터가 만약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면 요 주소 1462가 여기에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된 상태를 주소를 가리키고 우리는 간접 참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int a에서 10을 했다. 이거는 다이렉트입니다. 직접 참조죠. 변수명이 곧 이거잖아요. 근데 이놈은 주소를 들고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참조를 한다라고 해서 indirecting re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의 차이점이 되고요. 이거를 잘 이용을 해야 우리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포인터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선언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 int하고 요거는 우리가 별표, 곱하기 이렇게 칭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자료형 데이터 타입 옆에 오게 되면 우리는 asterisk라고 부릅니다. asterisk p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거는 타입이 int 타입이에요. C++도 타입형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입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포인터 P를 이렇게 선언하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스택에 8바이트만큼 이렇게 할당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초기화를 안 했다 그죠?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지 찍어보면 알겠죠 그것도. 그래서 어떤 변수든지 간에 초기화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의 근본은 뭐예요?
타입은 바로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정수 int 타입의 메모리 공간만, 메모리 주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타입 일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위에 코드는 포인터 P는 int형을 가리키는 포인트로 선언되었다. 초기화는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int만 가르쳐야 돼요. int 변수만 가르쳐야 돼요. 알겠죠? 뭐 더블, 뭐 캐릭터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무튼 간에 무조건 얘는 int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머리에 못을 박으세요. 알겠죠? 예. 자, 포인터가 생성된 직후에는 아직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포인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한다. 맞죠? 예. 그래서 근데 초기화를 하는데 이 초기화 내용이 자바랑 좀 달라요. 이거는 C++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뒤에 자 포인터에는 메모리 주소가 저장되어야 한다. 뭐 숫자 값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수십 뭐 이런 거 저장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에러 나죠. 예. 그래서 다양한 자료형의 포인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더블 타입만 가르쳐야 되고요. 이거는 캐릭터 타입만 가르쳐야 되고요. 이거는 쇼트 타입만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때로는 캐릭터와 쇼트는 인트형으로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경고가 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숫자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타입이죠. 그죠? 숫자 형태로 타입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int형으로 받아줄 수는 있으나 int는 4바이트예요. 이거는 캐릭터는 1바이트, 11%에서 1바이트, C에서는 1바이트고 자바에서는 이 바이트를 제가 그때 찍어봤는데 이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예. 그래서 저 뭐죠?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캐릭터도 원바이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스키 코드 값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는 2바이트짜리잖아요. 근데 정수형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인트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4바이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타입 캐스팅을 통해서 강제 캐스팅을 통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데이터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int는 int 타입, 캐릭터는 캐릭터, 쇼트는 쇼트, 더블은 더블 이렇게 타입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주소 연산자 앰퍼센트가 나오죠. 이거는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죠? 예, 우리가 스캔F 언더바이스를 사용할 때 변수가 지금 어디 할당되어 있는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C++에서는 변수의 주소를 계산하는 연산자. 그래서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앰퍼센트가 있다. 앰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하여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에 저장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int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네요. int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int asterisk p 하고
여기에 앰퍼센트 위에 int 넘버가 하나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 앰퍼센트가 주소 연산자로서 이 넘버가 변수명이 식별자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계산을 해서 메모리 주소를 계산을 해서 이 포인터 변수에게 저장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작성을 해서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10이에요. 그러면 이 10은 이건 둘 다 스택에 다 저장이 됩니다. 예. 그럼 이 10은 여기에 넘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숫자 10이 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어요. 변수 넘버에는 인트형 변수. 그죠? 그리고 나서 주소 연산자에 의해서 얘가 몇 번지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알아내어주는 주소 연산자로 인하여 우리가 주소가 계산이 되어서 얘가 1008번지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기가 쉽죠. 그래서 간접 참조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좌측의 그림에서 P가 포인터로서 변수 넘버의 주소인 1008을 P에 저장된다. 위와 같은, 그러니까 좌측과 같은 상황을 보통 포인터 P가 변수 넘버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참조 연산자가 있습니다. 에스터리스크. 이거 우리 앞에서 객체 배열, 벡터, 이런 벡터에 이터레이터가 있었죠. 그죠? 이터는 일반 포인터로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벡터의 값을 출력을 할 때 에스터리스크하고 이터를 했죠. 그래서 그냥 이터만 찍으면 우리가 만약에 포인터 P만 이렇게 주소를 갖고 있는 이 값만 찍게 되면 주소가 출력이 돼요.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게 되면 이거는 곧 간접 참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아까 앞에서 봤던 10 요거 그죠? 10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가서 이 값을 내가 읽어오고 싶어. 혹은 수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에스터리스크를 한 개를 붙여서 여기에다가 내가 100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도 100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곧 변수명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참조, 인다이렉트, 레퍼런스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에스터리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단순히 메모리의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라고 사용합니까? 그죠? 머리만 아프고 주소가 뭔데? 난 주소 같은 거 몰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포인터가 유용한 이유는 바로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공간에 값을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서 값을 읽어오거나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예. 동적 메모리 할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포인터 P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의 내용을 가져오려면 에스터리스크 P를 이렇게 우리가 코드에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포인터를 통하여 간접 참조, 그죠? 예, 디퍼런싱, 데러퍼런싱 그리고 인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라고 한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포인터 변수가 주소를 알기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물건을 줄 수도 있고 물건을 빼올 수도 있고 환불도 교체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택배 이런 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택배 기사가 주소를 알아야 찾아올 것이고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주소를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환불도 교체도 해주고 그리고 물건도 갖다 주고 물건도 수거해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죠. 이해돼요?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론 시간 한 개 더 하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싱글 포인터지만 기본적인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제 선에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좀 익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포인터가 헷갈리는 부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